안녕하세요. 산도TV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인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잘 생길 수 있는 무릎의 연골하 부전골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골하 부전골절이란 무엇인가요? 부전골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스트레스성 골절은 피로골절과 부전골절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피로골절은 정상적인 뼈를 가지신 분이 너무 과도한 운동, 예를 들어서 행군이나 등산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을 때 정상적인 뼈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너무 많이 반복돼서 생기는 골절을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전골절은 정상적인 하중이고 그냥 걸어다니던지 산책하는 정도의 하중인데도 불구하고 뼈가 매우 약해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골절을 부전골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전골절이 무릎에 생기는 것을 무릎 연골하 부전골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IFK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골하 부전골절은 연골 바로 아래에 있는 뼈에 생기는 골절을 말하는데 무릎 주변이기 때문에 관절면의 바로 위쪽인 대퇴골과 관절면의 바로 아래쪽인 경골에 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골절이 예전에는 그냥 자연적인 생활에서 생겼기 때문에 마치 골괴사처럼 저절로 발생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 예전에는 자발성 골괴사라고 하는 잘못된 용어로 불리워지고 알려졌었는데 현재는 이 병리 기전이 잘 알려지면서 부전골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골하 부전골절은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길까요? 첫 번째는 뼈가 약하신 분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보통은 폐경이 지난 중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뇌반 변형이 심한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안쪽으로 체중이 계속 쏠리는 것 때문에 그냥 걸어 다녀도 계속 내측으로 반복작용이 돼서 그쪽 부분에 부전골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이 보호가 좀 된다면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골하골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골이 닳아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하골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전골절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만보 걷기나 등산이나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그 작은 충격으로 인해서 부전골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분이 위험요일을 다 갖추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뇌반 변형은 약 13도 정도 변형이 있으셨고 이미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연골이 닳아서 여기가 안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연골 결손이 있으시고 후각 기시부 부분에 파열도 같이 동반되어 있었던 분이라 조금만 활동을 늘렸더니 바로 이렇게 대퇴골이랑 경골에 연골하 부전골절이 발생했던 경우십니다. 연골하 부전골절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주요 증상은 산책이나 그냥 가벼운 일상 활동만 했는데도 갑작스러운 통증이 무릎 속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통증 때문에 체중을 실으면 바로 찌릿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절개되고 이동할 때마다 통증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만져보면 대체적으로 약간 부어있고 열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 양상이 마치 거위발건염처럼 무릎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만져보면 주로 관절면에서 압통이 느껴지고 통증이 좀 더 심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에 대한 감별이 잘 필요하겠습니다. 연골하 부전골절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대부분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를 바로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MRI 상에서 다음과 같이 뼈에 심한 부종과 골절선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함몰을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진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연골하 부전골절로 진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호전됩니다. 이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이나 주사로 치료하는 것보다도 비체중 부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진단이 되고 나서 초기 한 2주 정도는 거의 체중을 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입원해 계시거나 집에 계실 때는 대부분 침상 안정을 하시고 다니실 때는 목발이나 휠체어 또는 워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주 정도 잘 안정을 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조금씩 실어보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 호전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전골절이 아닌 자발성 골괴사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치료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골괴사는 인식 자체가 진행성이고 비가역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이 병변을 발견한 경우에 결국에는 조기에 인공관절 쪽으로 치료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병리 기전이 부전골절이라는 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기의 비체중 부하만으로도
매우 좋은 치료 경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이렇게 치료가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 예후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연골화 부종골절 부분이 처음부터 너무 크게 발견되거나 그리고 이미 함몰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잘 치료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너무 늦게 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면은 그때부터 미체중 부하를 한다고 해도 잔여 증상이 매우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적 치료 실패 시에는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보존적 치료가 실패하면 수술적 치료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젊은 환자분이시고 내반 변역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위경골 절골술, 즉 HTO를 해서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셨고 내측구획만 심한 부종골절이 발견된 경우에는 UKA, 그러니까 부분 반치환술을 이용해서 그쪽 부분만 치환해주는 방법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절면에 변화가 있고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 연골화 부종골절이라는 것은 무릎에 생기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골절로서 골다공 증성으로 뼈가 약한 분에게 주로 생기는 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골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싣지 않고 무릎을 보호하면 대체적으로 뼈가 단단해지면서 치료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너무 내반 변형이 심하거나 이미 연골이 많이 닳아있고 연골판도 심하게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릎에 발생할 수 있는 연골화 부종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